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박주민 의원 이야기로 여러분들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손혜원 의원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거 진짜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예요. 이 내용 한번 보고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자,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은 진행하지 않았다. 중대한 비리인데 법정 구속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눈치가 보였나? 자, 여기서 손 전 의원과 검찰 측의 주장이 엇갈린 것이 뭐냐면, 비공개 자료를 받아서 이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손 전 의원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다, 그건 이미 목포에서도 공청회를 여러 번 가졌었고 다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투자를 했고 여기를 꾸미겠다라고 지인들까지 여기를 사라라고 한 것이다, 이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목포에 땅을 사들인다, 건물을 사들인다. 목포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여기에 무슨 투기를 하느냐. 시세 차익을 보려면 목포에다가 하겠습니까? 거기가 오른다고 한들 매매하면 그거를 사들일 사람들이 있을까요? 강남의 아파트처럼 값이 올랐을 때 이거를 내놓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죠. 자, 제가 이제는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재판부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 그러면 2014년에 있었던 재개발 특혜 3법,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통과시켰던 박덕흠,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통과시켰던 그 법을 통과시키고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몇 년형을 선고해야 할까요? 만에 하나 손혜원 의원의 저 행동이 유죄라면 그들의 행동은 훨씬 더 죄질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재산을 부풀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청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보존하고 개발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것이 손혜원 의원의 주장인데, 그렇게 해서 사들인 건물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건물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건물들을 사들인 것이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할 중대한 비리라면,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에서 재개발 특혜 3법을 통과시킨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수혜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몇 년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적폐들의 발악,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건 항소심에서 다투면 충분히 무죄가 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투기를 하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적산가옥을 사들인다? 자, 투기라고 하는 건 보세요.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팔 목적, 그렇게 해서 현금의 이익을 가져올 목적이 있어야 투기인데, 저 목포에 있는 적산가옥을 사들여서 고치고 다듬으면 그걸 다시 되팔아서 현금화시킬 확률이 높을까요? 물건으로서의 가치, 거래되는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가옥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판단해서 배제가 된 겁니다. 역사적 문화재로서의 가치, 손혜원 의원은 이걸 바라보고 여기가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건물을 사들인 거예요. 자, 보시면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근데 건물이 21채예요. 건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는 알 수 있겠죠. 적산가옥이에요. 일제시대에 일제가 남겨놓은, 이걸 보존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들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걸 실형 선고를 했다. 당연히 손혜원 의원은 항소할 것이고 우리는 이 항소까지도 다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으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 다 고소해야 됩니다. 다 고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판결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나 싶지만 세상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혜원 의원의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인, 이유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손혜원 의원은 능력자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벌려면 강남에 아파트를 샀겠죠. 목포에 적산가옥을 샀겠습니까? 본인이 적산가옥을 사서 꾸미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들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그 행동이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본 이 재판부의 판결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 목포에 쓰러져가는 건물을 삽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 그 부지가 싹 밀리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보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잘 꾸미고 가꿔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로 보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포시 입장에서도,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걸 투기라고 보고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될 중대한 비리라고 판결한 이 판사,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선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반발을 해요. 그전에는 티나는 건 조금 숨겼다면 이제는 대놓고 반발을 하네요. 검찰 개혁해야 되죠. 언론 개혁해야 되죠.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해놓고 왜 구속은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손혜원 의원님 힘내시고 저는 끝까지 손혜원 의원을 응원하겠습니다.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투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목포에 있는 쓰러져가는 적산가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